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런 공격과 시위를 기획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대우 세력입니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은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반드시 잡을 겁니다. 우두머리를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68.48을 기록했고요. 오늘 3.6%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변동성을 보면 테슬라는 6.83%의 하락이 있었고, 한 달 동안에는 5.69%의 하락, 6개월 동안에는 3.07%의 상승이 있었고요. 2025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33.52%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제가 된 테슬라 뉴스부터 확인해보면 로마에서 17대의 테슬라 차량이 불이 붙으면서 또 다른 테슬라에 대한 방화와 기물 파손 사건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자, 이탈리아 로마의 전시장에서 17대의 차량이 화염에 휩싸이면서 테슬라가 또다시 방화형 기물 파손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는데요. 이탈리아 대테러 경찰인 디고스는 무정부주의자 그룹이 차량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고, 테슬라 이탈리아는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16대의 차량이 파괴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 소방서는 화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모든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난 몇 달 동안 일론 머스크가 전 세계의 공격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이 테슬라 운전자에 대한 표적 공격이 여러 차례 발생하면서 회사뿐만 아니라 소유주들도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미국은 테슬라 관련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FBI 안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고 하며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행위를 국내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행정부의 법무장관인 팸 본디는 테슬라에게 테러를 저지르는 테러범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그럼 어떤 메시지인지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시설을 겨냥한 국내 테러에 가담한다면 반드시 찾아내 체포하고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입니다. 오늘 법무부는 또 다른 테슬라 공격자에 대한 연방 기소를 공식 발표합니다. 콜로라도 러브랜드에서 지난 3월 7일 발생한 테슬라 딜러십 방화 사건의 용의자 쿠퍼 프레드릭을 기소했습니다. 사건들은 모두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협상의 여지는 없습니다. 우리는 20년형을 구형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은 콜로라도에서 발생했으며 FBI의 뛰어난 수사 끝에 용의자는 텍사스주 플라노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이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도망칠 수는 있어도 숨을 수는 없습니다. 정의의 심판은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자, 펜본디의 메시지를 확인해봤는데 미 법무부 장관은 콜로라도 러브랜드에서 3월 7일 날 발생한 테슬라 딜러십 방화 사건의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하며 다시 테슬라의 매장 사진을 한번 보게 되면 테슬라 자동차 근처에 화염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용의자는 테슬라 딜러십에 화염병을 투척해 차량과 건물을 노렸지만 큰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고 하며 연방법원은 이 행위를 재산 파괴 미수로 보고 있고 미 법무부는 이자의 행동을 심각한 범죄로 다루며 테슬라에 대한 테러에 대해서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 방화는 주에 따라 다르지만 연방법 아래서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는데요. 몰로토브 칵테일이라는 화염병을 사용했기 때문에 폭발물 사용의 혐의가 추가돼 20년 이상의 중형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사건 용의자는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20년형의 구형을 받은 상황이고요. 또 라스베이거스에서 테슬라 매장에 테러를 가한 범인도 20년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자, 법무장관은 테러 후 도망가는 것은 가능하지만 숨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정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해 테슬라 테러범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의 정치 참여로 인해 테슬라 매장에 피켓 정도를 들고 이 시위하는 보이콧 정도에 그칠 줄 알았지만 실제로 매장에 총을 쏘거나 화염병을 던지며 폭력 시위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테러로 인해서 일론 머스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놀랍게도 일론 머스크는 방송에 나와서 이번 테러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알고 있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럼 어떤 이야기인지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일론 머스크의 인터뷰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같이 볼게요. 폭력을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는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까요? 그리고 테슬라 매장에서 벌어지는 폭력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렇게까지 폭력이 심각하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차량이 불타고 총격이 발생하고 테슬라 차에 나치 문양이 긁혀 있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차주들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고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기업으로서 아무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치인들은 1월 6일 사건과 관련해 폭력에 가담하지도 않은 단순 참가자들에게 20년형을 선고하라고 하면서 정작 테슬라를 향한 이런 실제 폭력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위선적입니다. 터무니없는 일이죠. 이건 명백한 국내 테러입니다. 협박을 목적으로 한 대규모 폭력 사태이며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이런 공격과 시위를 기획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대우 세력입니다. 실제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하수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잡아야 할 것은 그 배후에서 조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대통령도 이러한 폭력 사태를 주도하고 지원하는 세력을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무장관인 본디 역시 같은 입장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리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반드시 잡을 겁니다. 우두머리를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희망컨대 이 사건은 조직 범죄로 간주되어 RICO 법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형량이 훨씬 더 무거워집니다. 네, 맞습니다. 이건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폭력을 조직하고 선동한 자들은 오랜 기간 감옥에서 복역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그들이 꼭 보길 바랍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일론 머스크는 실제로 테슬라 매장에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일종의 하수인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사람보다는 이 테슬라에 대한 공격과 시위를 기획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배후 세력의 우두머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이 사회자는 이 모든 일을 누가 계획했는지 알고 있냐는 질문을 던졌고 일론 머스크는 알고 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테러의 우두머리를 알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반드시 이번 테러의 배후를 직접 밝히겠다라는 포부를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누가 배후인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지만 현재 이 사건은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 이 조직범죄인 리코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될 것 같은데요. 이 리코법은 미국에서 1970년에 제정된 법률로 조직범죄를 효과적으로 소탕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마피아와 같은 범죄 조직이나 불법적인 활동을 통해 이익을 취하는 집단을 발견하면 처벌하거나 부당한 수익을 전부 몰수하는 일을 합니다. 자, 리코법은 단순히 개개인의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조직 전체를 겨냥하는 법이며 이 범죄 조직의 두목이 직접 범죄에 가담하지 않더라도 조직원의 불법 활동에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리코법은 조직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법적 도구를 제공하며 범죄 수익 몰수 등 엄중한 처벌에 초점을 맞춘 제도입니다. 또 리코법의 특징 중 하나가 피해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중요한데요. 이렇게 되면 일론 머스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최근 테슬라를 이 자동차 열쇠로 문을 긁으며 테러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중 한 테슬라 오너는 직접적인 테러에 피해를 입었고 테러를 한 범인이 잡히자 15억 원의 소송을 하겠다고 해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영상을 보면 댈러스 공항 주차장에서 모델 X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긁히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차량의 소유자는 테슬라 카메라의 사건 녹화 영상을 확보했다고 하며 결국 용의자는 공항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고 피해 금액은 2,500달러에서 3만 달러 미만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오너는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차량 손상뿐만 아니라 감정적인 고통과 정신적 괴로움, 또 임금 손실 등의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하며 이 소송이 단순한 차량 손상을 넘어 테슬라 소유자들을 겨냥한 폭력 행위를 억제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테슬라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벌금이 얼마 안 나올 거라 생각하고 열쇠를 가지고 차량에 테러를 가하고 있지만, 만약 테슬라 오너가 이번 재판에서 이기게 된다면 벌금을 무려 15억 원이나 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 차량에 테러를 가하기 전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해야만 할 것 같고요. 꼭 이 재판이 승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다른 테슬라 소식으로 넘어가면 신형 테슬라 모델 Y 2025년 3월에 중국의 베스트셀러 차량이 되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2025년 3월 3일부터 3월 30일까지 판매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맨 왼쪽에는 3월 전기차의 판매 순위가 나와 있고 중간에는 중국의 하이브리드 차의 판매 순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내연차 판매 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자, 테슬라는 3월 전기차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테슬라 아래 바로 2위에는 홍강의 미니라는 차가 팔렸다고 나와 있지만 실제로 이 차의 가격이 약 500만 원 정도 하는 것을 생각해보면 테슬라의 3월 판매 기록이 홍광 미니를 이긴 것은 매우 놀랍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 놀라운 것은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와 내연차 모두 3월에는 테슬라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테슬라의 모델 Y의 인기가 중국에서 대단하다고 생각하며 신형 모델 Y의 영향이 제대로 반영되는 2분기에서 그 결과를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월가에서는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는 것을 문제로 삼으며 테슬라가 지금 너무 힘든 상황이라고 분석하는 인터뷰를 올렸는데요. 왜 그렇게 말하는지 같이 들어보려고 하며 한글 자막의 원본 영상은 회원님들에게 먼저 선공개되었고 라이센스 문제로 한국어로 더빙된 영상 같이 시청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볼게요. 당신은 중국 기업과 중국에 진출한 다국적 기업들을 전문으로 분석하는 독립 리서치 기관입니다. 테슬라의 중국 내 역사와 현재 입지를 잘 알고 계시죠? 최근 테슬라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말이 많습니다. 실제로 경쟁사들에 얼마나 밀리고 있는 건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상황입니다. 테슬라는 중국에서의 역사가 길지 않습니다. 전 세계 출하량의 약 55%가 중국에서 생산되는데 사실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건 2020년부터예요. 이제 겨우 5년 정도 된 셈이죠. 2020년 이후 중국 내 전기차 보급률은 처음엔 연간 160%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가 점차 90%, 70%, 그리고 지난해엔 50% 증가율로 조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테슬라는 자신이 만들어낸 시장에서 점점 점유율을 잃기 시작했죠. 2020년 당시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두 자릿수였어요. 11%에서 12% 수준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중국은 주요 시장 중 하나이긴 하지만 경쟁이 매우 정말 치열했습니다. BYD 이야기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제는 샤오미까지 진입했어요. 원래는 스마트폰 제조사였는데 지금은 자동차까지 만들고 있으니까요. 최근엔 샤오미 차량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치명적인 사고도 있었고요. 이런 이슈들 예의주시해야겠죠? 맞습니다. 이건 중국이 얼마나 빠르게 소프트웨어를 상용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하드웨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BYD뿐 아니라 전반적인 중국 브랜드 전부가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테슬라가 만들어 놓은 시장이 결국 새로운 경쟁자들을 키운 셈이죠. 불과 5년 사이에 샤오미 같은 새로운 경쟁자들이 등장했고요. 그 사이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독립 전기차 3사도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테슬라만큼 수익성이 뛰어나진 않지만 시장 점유율은 조금씩 테슬라를 따라잡고 있죠. 테슬라는 중국 시장 특유의 빠른 제품 출시와 신모델 경쟁에서 점점 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장 점유율도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샤오미의 발표도 중요한데요. 이제 전기차는 단순한 차량을 넘어서 기술의 정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같은 기능이 대표적인 예죠. 문제는 이런 기술이 사고를 일으켰을 때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겁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 책임인가요? 아니면 운전자, 배터리 제조사나 부품 업체의 문제일 수도 있죠.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야만 자율주행의 상용화가 가능해질 겁니다. 결국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든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게 큰 숙제입니다. 이런 점들이 상용화를 늦추고 있는 거고요. 정치적인 요소도 이야기해봐야겠죠. 예를 들어 애플은 중국 내 점유율 하락이 국산 제품 구매 선호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전기차 시장에도 이런 흐름이 있는 건가요? 전기차 시장에서는 아직 애플처럼 명확한 애국 소비 움직임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테슬라는 여전히 브랜드 파워가 강하니까요. 지금 테슬라가 직면한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문제,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에요. 정치적인 이슈는 서방 시장과는 달리 중국에선 아직 큰 요인이 아니죠. 중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발언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흔드는 일도 없고요. 여전히 테슬라는 중상위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고 브랜드는 강력합니다. 문제는 신제품 출시가 너무 느리다는 거죠. 지금 테슬라가 직면한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제품 자체의 문제, 그리고 치열한 경쟁이에요. 정치적인 이슈는 서방 시장과는 달리 중국에선 아직 큰 요인이 아니죠.
중국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정치적 발언으로 브랜드 이미지를 흔드는 일도 없고요. 여전히 테슬라는 중상위 가격대에 위치하고 있고 브랜드는 강력합니다. 문제는 신제품 출시가 너무 느리다는 거죠. 소비자들은 이미 제품의 피로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반면 경쟁사들은 훨씬 새롭고 매력적이며 신선한 제품을 내놓고 있어요. 중국 소비자들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런 새로움입니다. 자, 영상을 다 봤는데 테슬라의 중국 시장 점유율이 11%에서 12% 정도 두 자릿수를 기록하다가 시간이 지나 지금은 약 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이유는 바로 중국의 전기차 업체인 이 샤오미 같은 기업이 가세해서 기술의 정점인 전기차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이 자율주행 같은 첨단 기술에 대해서 엄청난 경쟁이 바로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샤오미 SU7 차량이 고속도로에서 자율주행 모드로 시속 116km로 주행하다가 이 가드레일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고요.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해 차량에 타고 있던 여대생 3명이 모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샤오미는 성명을 발표하고 사고 후속 조치를 전적으로 지원하며 피해자 가족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 샤오미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논란이 현재 크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샤오미는 휴대폰과 로봇 청소기를 만들던 회사인데 이 차량 가격 안에 아예 자율주행 비용을 포함시켜서 따로 돈을 낼 필요가 없는데요. 하지만 무료 자율주행이 사망사고를 만들어내면서 샤오미의 자율주행 기술이 정말 괜찮은 건지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사망사건이 발생해도 사망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것이고요. 이 개발자나 운전자 또는 배터리 제조사나 소프트웨어 등 이 차 안에 여러 회사들의 기술이 들어간 경우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자, 현대차의 경우에도 엔비디아와 함께 완전 자율주행을 만들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자율주행을 이용 시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의 책임인지를 가려내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테슬라의 경우 지금 자율주행의 이름을 FSD 베타라고 표시해 이 사고가 발생 시에는 FSD를 사용한 사용자가 책임지는 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앞으로 FSD 베타에서 베타라는 이름이 사라지게 된다면 보험과 배터리,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그리고 하드웨어까지 모든 것을 한 회사에서 하고 있는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연 테슬라는 이번 6월 베타라는 이름을 지울 수 있을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